안녕하세요. 캐나다 온타리오, 특히 토론토에 위치한 사립고등학교 얼반 인터내셔널 스쿨의 한국인 담당자 토니입니다. 웰컴 투 캐나다에서는 모든 비자, 그 다음에 이런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를 대신해서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연락하셔서 찾아보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반 인터내셔널 스쿨 한국센터 박진아 실장입니다. 오늘 캐나다 대학 홍보관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참석하신 모든 학생, 학부모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려요. 본 세미나는 약 30분간 저희 UIS 학교 소개, 캐나다 온타리오주 커리큘럼과 성공적인 대학 진학 플랜을 알아보고 현재 코로나로 입국 제한에 따른 가장 최적의 유학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약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반 인터내셔널 스쿨은 약자로 UIS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저희 UIS는 온타리오주 교육부와 미국 칼리지 보드로부터 정시 인가를 받은 사립 고등학교이고요. 9학년에서 12학년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엘글링턴 메인 캠퍼스와 놀스역 캠퍼스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캠퍼스에는 9에서 10학년, 11에서 12학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학년별로 대입 준비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놀스역 캠퍼스에는 약 150여 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고 메인 캠퍼스인 에글링턴의 경우는 2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여 11학년 필수 과목이랑 12학년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여러 엑스트라 커리큘러 프로그램과 클럽 활동이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축구나 농구, 봉사활동, 피트니스, 댄스 등의 다양한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숙식 형태로는 홈스테이와 기숙사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홈스테이 경우는 직접 본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한 통학 시에는 유니폼 착용을 권장하고 있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더할 수 있는데요. 다만 12학년의 경우는 성인 학년으로 교복 착용의 의무는 아니나 지정되어 있는 폴로 셔츠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저희 UIS는 최근 캐나다 및 해외 명문대를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많은 이민자와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기가 맞지 않고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인 국제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 입시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요. 캐나다 입학 기준은 수능 없이 12학년 내신으로만 대학을 입학하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대학 입시 기준은 수능 없이 12학년 내신으로만 대학을 입학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가 더없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학기나 커리큘럼이 맞지 않는 유학생들은 저희와 같은 국제사립학교와 같은 시스템에서 집중적으로 내신 관리를 받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위한 내신 관리라는 것이 당장 특정 과목의 점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선수 과목 제도라고 하여 어떤 과목을 들으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수학의 미적분을 들으려면 그 전에 함수, 확률, 통계 등의 과목을 들었어야 합니다. 즉 학생이 입학하고 싶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6과목을 파악해서 그 전에 들어야 할 과목들을 2, 3년 전부터 들어놔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저희 UIS에서는 학업 전에 학생들 개개인별 학업 플랜을 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수 영어 과목인 ESL 클래스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고등학교들은 ESL 과목을 필수적으로 존재하는데요. 모든 유학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고 ESL 5단계와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ESL 3단계 정도가 나오는데 공립학교는 1년에 2학기 그리고 한 학기마다 ESL 레벨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ESL 3단계로 시작하게 되면 3, 4, 5 단계의 ESL 과정을 마치고 11학년 영어, 12학년 영어까지 총 5과목을 들어야 하고 이는 최소 5학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어 때문에 제때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UIS는 1년에 4학기제와 여름학기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ESL 집중 학기를 통해서 단기간에 ESL을 모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제사립학교의 핵심은 이 학기가 약간 유연한 학기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UIS는 대학 진학을 위한 특별한 카운셀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캐나다의 대학 입시는 저희 UIS와 같은 국제 사립학교가 가장 전문적인데 명문대 입학 진학에 목적을 두고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입시 관련 정보와 노하우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요즘은 국제적으로 미국, 중국, 홍콩, 영국 등 해외 대학을 진학하는 졸업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캐나다 외의 해외 대학 입시에도 저희 UIS의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또한 국제 학생들을 특화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하는데 방치되기 시작하면 첫 한두 학기를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US에서는 한국 출신 한국 유학생 담당 카운셀러 선생님들이 있으셔서 정서적으로나 교우 관리 및 숙제와 출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초반에 적응이 매우 좋습니다. 필요시 저희 US에서는 상시 부모님과 직접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특히 조기 유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영어 때문도 아니고 수업 때문도 아닌 친구 문제인 경우가 더러 종종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외롭게 되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대입 준비 시 국제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공인된 영어 시험인 IELTS 준비반도 별도 운영하고 있어서 학기 중에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IELTS 수업 또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캐나다 4년제 유니버시티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과 공인된 영어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캐나다 대학 입시는 12학년 내신으로만 대학을 입학하기 때문에 내신으로는 최소 12학년 6개 과목에서 즉 12학의 영어 과목을 포함해 각각 1학점씩 최소 6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공인된 영어 점수로는 IELTS 시험 최소 6.5 이상 또는 토플 시험 IBT 기준으로 1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 학생이 캐나다 영어권 국가에서 풀리 4년 동안 고등학교를 재학했다면 공인된 영어 점수는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살펴볼 건데요.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은 온타리오 세컨더리 스쿨 디플로마라고 하여 보통 약자로 OSSD라고 불리웁니다. 졸업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최소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각 학년별로 10시간씩 40시간의 봉사활동과 매년 4월 초 연 1회 치르게 되는 주정부 시험인 온타리오 리터러시 테스트에서 패스를 하거나 혹은 패스를 못한 경우는 온타리오 리터러시 코스, 즉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정부 시험을 패스를 못하더라도 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점이 온타리오주 조기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밴쿠버가 소지되어 있는 BC주의 경우는 10학년 때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을 치르고 11학년 때 사회 과목, 12학년에는 영어 과목 주정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패스를 못할 경우에는 다음 학년 과목으로 학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목으로 또한 대체가 가능하지 않아서 졸업식에 문제가 생겨서 고학년에 온타리오주로 부랴부랴 전학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한국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에 UIS 편입할 때 학점 전환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합니다. 한국은 2학기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3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 학년을 마쳤다면 한국에서 학업한 과목에 대해 저희 학교 UIS 편입 시에 학점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요. 편입하는 모든 국제학생들이 유니버시티를 가기 위해 무조건 30학점을 수강을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인데요. 종전에 학업한 학교에서도 학과목의 이퀴밸런시, 즉 동등성을 평가를 해서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서 학업 성취도 최소 65점 이상이라면 모두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통 4년제 유니버시티 진학이 목표인 학생들을 위한 일반적인 이수학점을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안내 자료와 같습니다. 즉 캐나다 고등학년이 시작되는 9학년 입학 시, 즉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친 경우는 최소 30학점 이수가 필요하고요.
한국에서 중3을 마친 경우는 최소 22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한국에서 고1을 마친 경우는 최소 14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에서 고1을 마친 경우에는 최소 6학점 이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어학점이란 학생의 영어 레벨에 따라서 ESL 영어 과목 학업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온타리오주 리터러시 테스트에서 페일을 하여 온타리오 리터러시 코र्스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해야 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ESL 영어 수업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 UIS에서는 학생들이 중3학년 영문 성적표와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 그리고 목표대학과 희망전공을 기재하여서 캐나다 대학 홍보관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온라인 레벨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영어 레벨에 따라서 영어 과정 프로세스를 이번 자료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ESL 영어 과목도 선택 과목으로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총 A2 레벨에서 E5까지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ESL D5 레벨은 9학년 영어 과목과 동등하며 ESL E5 레벨은 10학년 영어 과목과 동등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11학년 영어 과목을 이수한 후 12학년 영어 과목을 학업하게 됩니다. 본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쳤거나 고3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학생인 고학년을 기준으로 영어 레벨에 따른 이수해야 할 학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만약 학생이 영어 레벨 B로 책정이 되었다면 B5 레벨을 시작으로 ESL B5를 마치고 CO, DO, EO를 마치고 비로소 11학년 영어 과목을 이수한 후에 대입학년인 12학년에 영어 과목과 그 외에 12학년 5개 과목 그리고 온타리오주 리터러시 테스트 패스 여부에 따라서 온타리오 리터러시 코र्스 과목으로 대체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B레벨을 받은 학생들은 총 11에서 또는 12학점을 이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만약 학생이 영어 레벨 2호로 책정이 되었다면 2호 레벨 학업 후에 11학년 영어 과목을 이수하고 대입학년이 12학년 영어 과목과 12학년 5개 과목 그리고 온타리오 리터러시 테스트 패스 여부에 따라서 온타리오 리터러시 코र्스 대체 여부에 따라 총 8학점 또는 9학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학생들이 영어 레벨에 따라 필수 이수 학점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각 전공별로, 즉 대학에서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별로 12학년에 이수해야 할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는 12학년 영어, 그 다음에 12학년 미적분, 12학년 고급 함수, 12학년 물리, 12학년 화학 과목 총 5과목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선택 과목에서 1학점을 채워 총 6학점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캐나다 명문 워터루 대학의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전공 같은 경우는요. 이 각각의 과목의 학점 점수가 90점대 초반부터 이상이 되셔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사이언스와 매스 전공자를 위한 필수 과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12학년 영어와 12학년 미적분, 12학년 고급 함수 총 3과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기타 선택 과목에서 3과목을 채워 총 6학점을 12학년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론토 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총 평균 80점대 중반 이상이 되셔야 하고 특히 12학년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80점대 중반 이상이 되셔야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또 토론토 대학의 라이프 사이언스 의료 계열 전공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요. 총 평균 80점대 초반부터 중반 이상 되셔야 되고 특히 12학년 미적분은 80점대 이상이 되셔야지만 됩니다. 기타 그 외에 또 이제 매스로 유명한 워터루 대학 같은 경우는요. 80점대 중반부터 개체 선발을 하고 있고 그
그 외에 뉴욕대학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0점대 이상이 되셔야지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다음으로는 아트 트랙을 알아볼 건데요. 아트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2학년 영어 총 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기타 선택 과목에서 5학점을 채워 총 6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 이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전공으로는 심리학이 있습니다. 즉 사이콜로지 경우는 해당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위가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냐 아니면 바첼러 오브 아츠냐에 따라서 필수 과목으로 12학년 영어 과목 외에 12학년 과학 과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뉴욕대학의 경우는 바첼러 오브 아츠,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학위로 나뉘어져 있고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학위의 경우는 12학년 과학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사이먼 플래저 유니버시티의 경우는 바첼러 오브 아트 학위를 제공하나 11학년 과학이 필수이고 12학년 수학이나 과학 중 선택 1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토 대학의 경우도 12학년 영어, 함수, 생물 그리고 선택 과목 3과목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상경계 비즈니스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를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2학년 영어, 12학년 고급 함수, 12학년 미적분 총 3과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기타 선택 과목으로 3과목을 채워 총 6학점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토론토 대학의 경영학부, 로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총 평균 80점대 중반 후 거의 90점대 초를 요구를 하고요. 12학년 미적분과 12학년 영어 과목이 특히 높은 점수를 이수했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뉴욕대학의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슐릭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90점대 초반 이상의 내신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뉴욕대학의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80점대 중반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 2, 3년제 칼리지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요. 보통 11학년과 12학년 영어 과목을 대부분 모든 전공에서 필수 과목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에 따라서 11, 12학년 수학 또는 11, 12학년 화학이나 생물 과목 등을 필수 과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학생분들과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이 UIS로 편입하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은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솔직히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는 학생, 즉 자녀분께서 캐나다 유학을 희망하는 시기가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언어 습득이나 생활 적응 면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좋지만 특히 캐나다 조기 유학을 늦게 결정하여 중 3학년 이상이라면 저희 UIS와 같은 국제 사립 고등학교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 즉 OSSD를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이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보통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은 보통 해당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고1을 마쳤거나 고3 졸업 또는 검정고시 학생 기준으로 고학년 기준으로 높은 영어 실력과 학업 의지가 높은 학생이라면 최단기로 2학기 약 20주 정도로 마칠 수 있고 평균적으로는 약 3에서 4학기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기준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1년에 4학기로 한 학기당 10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학업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국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UIS에서의 학업에 문제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내신만 보고는 학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의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내신 관리에 소홀했으나 캐나다에서 또 다른 기회를 열심히 학업하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우선 50%는 성공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다만 조금 더 수월하게 유학에 성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문인 영어 레벨이 낮은 경우에 대한 조언은 캐나다 입국 전 공백 기간에 준비할 사항은 없는지라는 질문인데요. 저희 UIS에서는 미리 ESL 또는 영어 과목, 수학 기초 등을 공부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UIS의 ESL 과정과 더불어 본과 과목을 전략적으로 배정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 진학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3 이상이나 영어 실력이 부족한 중2학년이라면 국제 사립을 먼저 진학을 하고 1, 2년 동안 ESL 및 필수 과목 등의 커리큘럼을 다 따라잡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명문 사립학교나 원하는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저희 US에서 졸업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 질문들은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와 지원서 작성 방법, 대학 오퍼는 언제 나오나라는 질문들인데요. 보통 12학년 첫 학기가 시작이 되면 바로 지원 대학을 리스트업하고 11월 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온타리오주는 OU학이라고 하는 대학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미국의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나 영국의 유카스처럼 대학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캐나다 원서 마감일은 매년 1월 중순이며 이후 학교 오퍼를 받는 캐나다 대학 중 최종 선택은 5월 중순이나 6월 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2020년 6월 졸업생들의 그 진학 결과를 볼 건데요. 저희 US의 2020년 6월 졸업생이 90%가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 그리고 10%가 캐나다 외 대학에 합격 레터를 받았어요. 특히 캐나다 명문대학교로 저희가 졸업생의 과반수 이상, 절반에 가까운 약 46%의 졸업생들이 토론토 대학에 합격 레터를 받았고요. 토론토 대학은 참고로 세계대학 랭킹 25위고 서울대가 37위입니다. 토론토 대학 외에 저희 UIS 학생들이 합격 레터를 받은 대학교들은요. 맥마스터가 9%, 라이어슨 대학교가 10%, 오타와 대학이 10%, 욕 대학의 9%에 해당이 됩니다. 캐나다 내에 있는 학교로의 진학률도 굉장히 좋지만 캐나다 외의 명문대학으로의 진학률도 무척 좋은 편인데요. 영국으로는 4% 진학을 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졸업생의 4%, 미국은 1%, 홍콩 1%, 그 다음에 한국으로도 1%가 진학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다음을 살펴보면요. 저희 UIS의 2020년 6월 졸업생이 진학하게 된 전공 계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졸업생의 28%가 상경 계열 진학이 가장 많았고요. 13%가 사회과학 계열이며 11%가 아츠 계열 진학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 UIS에서는 비주얼 아트 과목이 특화되어 있어서 보통 11학년 11월 학기에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포트폴리오 준비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포트폴리오 준비반은 미술 실기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미대 입시 요건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다음은 2020년 6월 졸업생들의 명문대학 오퍼 레터를 살펴볼 건데요. 캐나다를 명문대학 진학률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캐나다 예술대 진학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유명한 오케드 대학교, 웨스턴 대학교, 워터루 대학교, 퀸즈 대학교, 알버타 대학교, 캘거리 대학교, 그리고 컬리지로는 조지 브라운 컬리지와 세네카 컬리지로부터 합격 레터를 받았습니다. 기타 그 외에 영국에 있는 대학으로는 세계대학 랭킹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오브 런던이라고 해서 UCL이라고 보통 지칭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 대학에 약대로 진학한 학생이 있고요. 기타 그 외에 맨체스터 대학교, 킹스 칼리지 런던, 브리스톨 대학교, 키메리 등이 영국 명문 대학들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호주에 있는 대학으로는 세계 랭킹 40위의 시드니 대학교, 그다음에 멜버른, UNSW, 모나시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고요. 이외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과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홍콩의 과학기술대학교로부터 합격 레터를 받았고요. 참고로 홍콩 과학대학교는 세계대학 랭킹 27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성공 사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건데요. 지금 김도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학 랭킹 10위인 영국 UCL 약대에 진학한 학생의 어드미션 포스팅 결과를 살펴볼 겁니다. 한국에서 이화 여고를 2학년까지 마쳤고요. 검정고시를 수료한 다음에 검정고시 평균 점수는 95점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도연 학생은 2019년 9월에 저희 UIS로 12학년에 진학을 하였고요. 내신 성적 평균 96점이었으며 토플 100점으로 영국의 UCL, 브리스톨, 에딘버그, 맨체스터 대학, 그리고 호주 최고의 대학인 시드니 대학과 캐나다 최고 대학인 토론토 대학,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보건 전문 대학인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영국 UCL 약대로 진학하였습니다. 다음에 설인효 학생을 살펴보면요. 캐나다 탑 명문 대학의 비즈니스 전공으로 장학 의무를 받고 진학한 학생인데요. 어드미션 포스팅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대한학교 고2를 마쳤고요. 검정고시를 수료하였고 당시 검정고시 평균 90점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인효 학생은 2018년 7월에 저희 UIS로 12학년에 진학하여 2019년 4월에 졸업을 하였고요. 내신 성적 평균 95점이었고 IELTS 점수가 7.0으로 캐나다 최고 대학인 토론토, 욕, 웨스턴, 맥마스터, 오타와와 라이어슨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욕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4,000불을 오퍼를 받고 욕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나다 최고 예술대학인 오케드 대학에 진학한 이완재 학생의 어드미션 포스팅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고 2018년 5월에 저희 UIS로 11학년에 진학을 하여서 2019년 11월에 졸업한 이완재 학생은 내신 성적 94점을 받았으며 IELTS 7.0으로 소신 한기교만 지원하셔서 성공적으로 오케드 일러스트레이션 학과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학생들의 경우 크게 아래와 같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즉 일반 공립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높게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유학생활을 하기에는 영어나 필수 과목 기초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등에 입학을 하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쟁 속에서 내신 점수가 낮으나 반대로 영어 실력이 높고 유학생활 하기에 수학 가초 등의 기초가 탄탄한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신과 상관없이 대안학교 또는 검정고시 취득 후 저희 UIS에서 본인의 전공에 맞춰 필요한 과목들을 전략적으로 이수한 후 명문대학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내신만 보고는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수월하게 유학에 성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인 경우가 높은 명문대학 진학 확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UIS에서는 미리 ESL 또는 영어 과목, 수학 기초 등을 공부하고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저희 UIS에서 ESL 과정과 더불어 본과 과목을 전략적으로 배정하여 공부한다면 좋은 대학 진학 결과가 꼭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온타리오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학교들이 9월 학기부터 리오프닝하여 학생들이 통학하여 대면 수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 UIS에서도 정부 방역 방침에 맞게 공간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학업 중에 있어요. 모든 공유 및 상당 공간에는 아크릴 보호판과 열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전이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여러 보도기사에서 보듯이 코로나 현황은 여전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요. 안타깝게도 향후 연도에도 또 다른 팬데믹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이러한 현황을 반영한 듯이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업 방식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UIS에서 올 3월부터 비대면 라이브 렉처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 오는 9월 학기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의 e-러닝 툴을 구축해서 캐나다가 아닌 한국 내지는 해외에서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캐나다 정규 교과 과정을 학업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UIS 하이브리드라는 독특한 수업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UIS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IS 하이브리드란 무엇이냐면 비대면 정규 수업입니다. 즉 저희 UIS 같은 경우는 1년에 4학기 플러스 여름 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학기당 10주로 굉장히 유연한 학기를 갖고 있는데 각 과목당 1학기 완성으로 대면 수업과 동일하고요. 기존 학기 시작일과 학사 일정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과목 교사가 진행하는 현지 실시간 수업 라이브 렉처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다음날 녹화된 라이브 렉처 수업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캐나다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즉 대면 수업과 동일한 시험과 퀴즈 그리고 과제물이 부여를 받게 되고요. 즉 코로나 시대에 최적화된 비대면 정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들이 라이브 렉처 수업의 녹화본이 다음날 바로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녹화본 수업을 통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고 학점 인정 및 성적표 발행 또한 가능합니다. 저희 하이브리드 수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좌측 캡처 화면과 같이 각 과목들은요 주제별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단원들은 또 레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레슨 폴더에는 수업 자료, 퀴즈,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UIS 하이브리드 수업과 과제나 숙제 제출은 온라인 플랫폼 내에 서브 및 펑션이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보다 손쉽게 과제나 숙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과제는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또는 학생 본인의 음성을 레코딩하여 녹취본을 첨부하거나 또는 create writing 즉 이메일 보내기 형식 등으로 다양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여전히 코로나 현황은 여전하고 또 다른 팬데믹이 대비하여 진보하는 IT 기술과 개발과 맞물려서 앞으로는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학업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저희 UIS 하이브리드 비대면 정규 수업의 장점은 첫 번째 살펴보면 캐나다 정규 영어 과목을 ESL A부터 2호까지 전 과정을 선행하여 학점을 미리 이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캐나다 현지 운영 중인 고등학교 저희 UIS의 전 과정은 출국 전에 미리 학업하고 주요 과목의 용어별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 있는 현지 선생님들과 출국 전에 직접적인 커넥션 형성이 가능하시고요. 또 성공적인 하이브리드 코스는 캐나다의 모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로부터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식 과정입니다. 또 이 모든 이수 과목 학점 인정이 보장이 되는데요. 즉 온타리오 교육부로부터 OSSD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고 성공적인 조기 유학을 위한 대학 전공 적성 테스트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한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 비용 절감의 이중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한국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 즉 듀얼 디플로마 이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 사립학교에서 별도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우수한 내신 성적과 높은 영어 점수를 갖고 있다면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오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이와 함께 방문이 가능한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캐나다 홍보관으로 대학 홍보관으로 방문하시면 이제 사례들, 케이스들, 그래서 대학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UIS 장학금은 없나요? 네, 아쉽게도 현재로는 저희 UIS에서 장학금을 제공해 드리진 않고요. 학생이 이제 개별적으로 성적이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다른 의미의 장학금을 지원해 드리고는 있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컬리지 비즈니스과를 갈지 4년제를 갈지 고민 중인데요. 4년제에 가면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이거는 학생들의 학업 목표에 따라서 또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진로로 갈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리지 같은 경우 이제 같은 비즈니스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실용 위주, 그러니까 실무 위주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으로 실무적으로 필요한 기술, 스킬들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학문적인 이해나 그다음에 깊이를 또 파고 또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비대면이면 온라인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비대면 수업이라는 의미는 온라인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수업을 자료가 업로드가 되고 또 실시간으로 라이브 렉처 수업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계속 선생님께서 학업 지도를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라이브 렉처, 그러니까 그 온라인 수업 내에 라이브 렉처 수업이 있어요. 라이브 렉처 수업은 현재 실시간 수업에 같이 조인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을 지도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기타 그 외에 학업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저희 아이가 하이브리드 수업을 들으면 담임 선생님이 따로 있나요? 네, 각 과목별로 교과목 선생님들이 있고요. 저희 본교에서 또 이제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을 관리해주는 카운슬러 선생님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센터에서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또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수업을 제출하는 방법이나 또 이제 소통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본교의 해당 담당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학생에게 조언을 드리게 됩니다. 사립이 공립보다 점수를 더 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사립이 그러니까 공립보다 점수를 더 주는 거는 100% 확신을 하기는 어렵고요. 해당 학교에서 얼마만큼 학생들을 학업적인 관리를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학 상담은 그러면 진학 상담은 제가 안 따라가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함께 방문하지 않으셔도 캐나다 대학 홍보관에서 상담을 다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능하면은 학생분과 그러니까 즉 해당 자녀분과 어머니께서 같이 오시면 가장 좋기는 하고요. 학생이 별도로 오더라도 저희가 뭐 학업 플랜이나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2차적으로 저희가 어머님과 또 별도로 통화나 유선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도 선도부 같은 게 있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도부라기보다는 그 학교의 학년을 대표하는 앰버서더 스튜던트, 리더십 이런 클럽 활동이나 액티비티는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인 비율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국제 사립 학교이다 보니 한국인 학생 비율이 약 30% 정도쯤 되고 사실 이제 한국인 비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장점은 한국인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국 학생들의 학업적인 스타일이나 습관들을 잘 파악해서 또 그에 맞춰서 모든 부대 시설이나 선생님들의 조언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인 학생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서는 다국어가 가능한 즉 영어, 한국어, 중국어 등등이 가능한
또 이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카운셀러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처음에 가서 언어적으로 어려움에 있어서 한국어로 조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적응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이들 관리는 어떻게 해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학생들 관리는 학업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업적인 관리라 함은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그다음에 숙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퀴즈, 테스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면대면으로 상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조언을 해드리고 상시 조언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외로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학업을 하는 중에서도 우울증이라든지 약간 슬럼프 시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학생이 아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병원 예약을 해주거나 또 필요시에는 같이 동반해서 병원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대학 학과 안 정해져 있으면 상담을 학교에서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는 12학년 내신 6과목 점수로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고 필수 과목에 따라서 특히 영어, 수학,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12학년 해당 과목을 들으려면 반드시 11학년 과목을 이수를 했어야 12학년 과목을 들을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보통 11학년 때 정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전공이 정해져 있으면 좋습니다. 생활지도를 해주시는 건가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학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정서적으로나 현지에서 적응하는 은행을 방문한다던가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상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네, 아이가 아직 결정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아이가 외국에 지금 영어권 캐나다로 일단 유학할 계획이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영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과목을 어떠한 프로세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리 플랜을 짜보시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캐나다 대학 홍보관으로 문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문대에 간 학생이 많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물론 저희 학교는 명문대학교 진학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의 46% 이상이 토론토의 명문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또 이제 영국의 UCL 대학에 진학한 것처럼 저희가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탑 명문대학들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그러니까 98%가 대학 진학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미술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미술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준비반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주얼 아트 과목이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데요. 학생이 미술 같은 경우도 여러 종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종목을 공부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보통 11학년 이전에 저희가 본인이 목표하는 미래의 입시 요건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해당 연도 보통 11학년 만약에 이제 9월에 시작을 하고 11월 학기에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면서 이 11월 학기에 진행하는 포트폴리오 준비반 과정은요. 해당 대학에서 포트폴리오를 몇 년 전부터 아니면 1년 전부터 노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포트폴리오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UIS 국제 사립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캐나다 대학 홍보관 담당자님께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